자, 그 다음에 또 후라시를 항상 2개 갖고 다니는 거 꼭 말씀드리고요. 모자에 쓰는 거 따로, 그다음에 이동시에 쓰는 이렇게 좀 큰 것들, 밝기가 조금 루멘이 좀 큰 것들을 좀 사용합니다. 그 이유도 뭐 안전상의 이유죠. 이동할 때는 조금 밝은 걸 사용하는 게 좋고, 실제로 낚시할 때는 너무 밝은 빛을 주면 내 주변에 낚시하는 사람한테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조금 덜 밝은 걸 모자에 다는 게 좋겠죠. 쏘가리 야간 낚시할 때요. 빛이 조과에 영향을 미치나요? 이거 좀 나중에 심도 있게 다뤄야 되는 내용이다 하지만, 이런 보 같은데 큰 가로수 조명이 굉장히 밝은 게 있잖아요. 그건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어요. 어떤 부분? 여름에 보까지 야들이 이제 올라오는데 중간에 보에 올라오면 더 이상 못 올라가니까 거기서 뭐 하냐면 먹이 활동합니다. 먹이 활동. 엄청난 먹이 활동을 하는데 이 큰 가로수 불빛이 쬐는 그런 밝은 쪽에 뭐가 있겠어요? 엄청납니다. 베이트피쉬들이. 그럼 쏘가리가 그거 먹으러 들어옵니다. 그 빛대로. 그래서 그런 그 지속적으로 켜져 있는 밝은 빛은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아주 껌껌한데 잠깐씩 켜는 그 빛은 스트레스입니다. 그건 바로 오자마자 바로 빠집니다. 바로 따라오다가 그 빛 때문에 바로 빠져버립니다. 그래서 잠깐씩 켜는 후라시는 이제 더 장애가 주기 때문에 좀 강으로 안 비쳤으면 좋죠. 웬만하면. 그리고 이동 시에도 이 큰 거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예요. 이렇게 낚시 쭉 하고 근데 뒤로 이렇게 이동하잖아요. 그죠? 강 쪽으로 비치는 건 정말 예의가 아니에요. 그거는 뭐 기본이죠. 그러면 내 후라시가 이렇게 밝아. 너무 밝아. 나 눈이 안 좋아서 이렇게 밝은 거 쓰고 싶어. 써도 됩니다. 써도 되는데 그러면 너무 밝으면 조절이 안 되면 손가락 하나를 이렇게 가리세요. 웬만큼만. 반만. 그래도 엄청 밝거든요. 이게. 이러면 되는데 지나가면서 막 사방을 비치고 가는 거. 낚시하지 말라는 거죠. 그 정도 예의만 지켜줘도 좋을 텐데. 또 뭐 있나요? 뜰채, 접이식 뜰채. 저는 이제 휴대하기 편한 접이식 뜰채를 사용합니다. 등에 매는 것도 물론 사용을 하는데 이게 편합니다. 의외로. 허리 벨트에 딱 끼고 다니면 되니까 항상 벨트를 좀 차고 다니니까 벨트에 딱 끼고 다니면 편합니다. 그래서 툭, 이거 툭 털어 이렇게 펴줘야 되는데 이렇게 펴집니다. 쏘가리꾼들이 뜰채를 꼭 등에 메고 다니시잖아요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낚시할 때 쏘가리 뜰채 사용하시는 분 못 봤거든요. 낚시를 많이 안 다녔네. 뜰채 근데 기본적으로 이게 갖고 다니시는 이유가 크게 보다는 뭐예요? 물론 이제 그런 분들 계세요. 고기를 맨손으로 잘 못 잡겠는 분들 상당히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한 25, 30도 다 뜰채를 뜹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뜰채를 갖고 다니는 이유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니고 인생 고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한 55 이상 되는 걸 잡았는데 이 앞에서 손으로 잡다가 이거 바늘이 섞 걸려갖고 이렇게 그러다가 떨굴까봐 그럴 때는 그냥 사이즈급들은 바로 딱 내려놓고 마지막 랜딩을 하죠. 이거 경호가 근데 4자 중반짜리 네, 그럴 때 4자 중반만 돼도 좀 뜰채 핍니다. 3탄, 작년에 3탄 할 때도 한 35 이상만 돼도 방송에서 35 이상은 일반 필드에서 45 이상과 같기 때문에 웬만하면 핍니다. 소품들 설명을 좀 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좀 태클들 설명을 하겠습니다. 제가 사용하는 거 그대로 꺼내놨기 때문에 좀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. 질서 없이 보이지만 정리가 이게 나름대로 이게 질서가 되어 있는 겁니다. 하나의 케이스에는 앞뒷면 전부 다 싱킹 타임만 전부. 이건 전부 다 서스펜 타임만 거입니다. 이게 틀립니다. 이거는 롱빌들 아주 숏빌이나 굉장히 짧거나 아니면 굉장히 길거나 빌. 그래서 롱빌들이나 숏빌들만 따로 모아놔서 가끔 쓰는 것들만 또 갖고 다니고요. 그다음에 이 작은 거는 한 몇 개 안 들어가겠죠. 한 20개 내외 들어가는데 이거는 로테이션 할 때 가장 먼저 쓰는 겁니다. 그러니까 아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취향들이 누구나 다 있겠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. 가장 좋아하는 취향들을 하나씩만 나열해 놔서 먼저 사용해 보기 위해서 내가 처음 간 포인트에 처음 간 포지션을 딱 섰을 경우에 일단 녀석들이 반응을 해줄지 않을지 빠르게 서치하기 위해서는 뭘 쓸까 고민하지 말고 가장 제가 자신이 선호하는 타입들만 하나씩만 넣어줘서
현장에서 바로 하나씩 로테이션을 써봅니다. 탐색용. 그렇죠. 탐색용인데 하나씩 쓸 때 그렇게 오래 사용하지 않습니다. 한 2번 정도 캐스팅하고 바로바로 교체를 합니다. 그래서 가장 선호하는 타입들로만 따로 모아놔서 중복이 좀 될 수는 있죠. 이쪽 거랑 중복이 되지만 한 15개 내외 정도를 갖고 다닙니다. 그래서 많은 양을 갖고 다니긴 한데 개인적으로 좀 굉장히 좀 컬러에 조금 초점을 좀 둡니다. 물론 뭐 무게로도 좀 분류가 돼 있고 그다음에 타입으로도 분류를 하고 하지만 저는 컬러까지 좀 분류를 시킵니다. 그래서 다양한 컬러들 똑같은 패턴인데 컬러색을 변형시켜서 한 3-4가지씩 갖고 다닙니다. 그래서 한 타입을 하나만 갖고 다니지는 않습니다. 이 아이템으로 반응이 좋았는데 이 아이템이 없을 경우에 굉장히 또 좀 그렇잖아요. 낚시할 때 더 진짜 데이터가 이게 정말로 잘 먹는 패턴인가? 또 다른 걸 썼다가 다시 한번 써보고 싶을 때도 많으니까 그래서 똑같은 아이템들을 2-3개씩 갖고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래서 그리고 하드베이티 부분은 아마 시바 과정에서만 이 민호만 한 타임 정도 빼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릴 것입니다. 지그헤드도 한번 볼까요? 온수별로 갖고 다니는데 제가 24분의 1은 한 3개? 3알 정도, 그 다음에 16분의 1, 한 20개 정도, 그 다음에 이제 8분의 1, 10분의 1, 8분의 1, 5분의 1, 조금 양 많이 이렇게 갖고 다니는데 4분의 1까지는 제가 좀 잘 안 씁니다. 그래서 24분의 1부터 5분의 1까지 사용을 하고요. 웨이더를 꼭 입어야 할까요? 개인적으로는 꼭 입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. 내 신체를 보호하는 일부다라고 생각합니다. 물속에 들어갔을 때 체온이 많이 떨어집니다. 체온을 보호해주는 역할도 되고 안전상의 이유도 되고 약간 넘어졌을 때 좀 덜 다치게 해주는 역할도 좀 해주고요.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앉아서 하기도 편하고요. 굉장히 많습니다. 웨이더 꼭 입어야 되는 경우가. 웨이더를 꼭 입으셨으면 또 이 펠트와도 꼭 신어야 되고요. 물론 이게 세척한 겁니다. 제가 사용하는 거라서 좀 더러울 수 있는데 세척한 거예요. 그래도 계류화 하실 때 꼭 하시는 질문들이 펠트로 되어 있는 계류화를 쓰는 게 좋냐 아니면 고무로 된 바닥이 고무로 된 창을 쓰는 게 좋냐라고들 이제 질문들 하시는데 또 고무로 된 창에다가 징을 박아서 쓰는 게 좋냐 또는 펠트에다가 징을 박아서 쓰는 게 좋냐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좀 있었습니다. 근데 객관적으로 정말 안전을 위해서라면 불편을 하더라도 펠트만 있는 것들이 좋습니다. 쏘가리 낚시에서만큼은 물에 들어가는 게 더 많죠. 물 밖에서 이동하는 것보다 물 속에 있는 시간이 더 많고 물 속에서 이동하는 게 더 많으시다면 펠트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. 이 물 속에 돌들이 있고 그 돌 위에 작은 청태들, 아주 오래된 청태들 또 구석구석에 있는 미끄러움을 주는 청태들이 돌 위에 붙어 있을 때 고무창보다는 펠트창이 훨씬 더 덜 미끄럽게 해줍니다. 또 이 징이 팍팍 박혀서 안전할 것처럼 보이지만 또 의외로 굉장히 미끄러운 돌들이 있어요. 또 물속에 원래 들어갔던 돌인데 물 밖으로 나와 있을 경우 갈수기 때 굉장히 이 돌이 미끄럽습니다. 그런 돌 위에 무게중심을 전부 다 그 징에다가 딱 바꿔줬을 때 경사진돌에 징이 딱 박히면 정말 한 방에 내려갑니다.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제 경험상으로는 펠트로 된 것들이 가장 더 안전하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고 쏘가리 낚시하면서 안정상 가장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나요? 있죠. 위험한 순간이 온다거나 주의해야 될 부분. 가을철이 좀 많습니다. 가을철에 봄, 가을에 수온이 차다 보니까 물이 정말 깨끗하거든요. 여름에 비해서 깨끗하면 내가 육안으로 본 것보다 깊어요. 훨씬 깊습니다. 깨끗하니까 별로 안 깊네라고 저 돌까지 갈 수 있겠네라고 그 돌 밟다가 큰 위험 닥치셨고 그래서 가장 안전한 건 물속에 들어가도 그러니까 자기만의 원칙을 세우는 거죠. 나는 엉덩이는 무조건 안 잠긴다. 엉덩이는 안 잠긴다. 이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안전하게 낚시할 수 있는데 욕심이죠. 조금 욕심내다 보면 엉덩이 이상 잠기게 되면 한 번의 실수가 정말 모든 걸 앗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렇죠. 안전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. 자, 오늘 개인적인 제 태클을 전부 분해해서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.
1, 2편에 걸쳐서 뭐 각종 장비라든지 태클 소품들까지 좀 설명을 해드렸고, 다음 편부터는 이제 또 쏘아리의 습성, 녀석들의 이동 경로, 그다음에 포인트를 보는 법, 시기에 따라서 내가 어떤 포지션을 쓰냐, 상목을 쓰냐, 하목을 쓰냐, 중목을 쓰냐 굉장히 좀 많습니다. 그냥 뭐 누구 말 듣고서 저기 딱 쓰자, 저기 포인트란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찾아가는 낚시, 내가 개발하는 낚시 이런 것들을 한번 볼 수 있도록 물을 보는 법, 이런 부분들 좀 참 다루기 힘든 부분이기도 하는데,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 수 있는 아주 알찬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오늘 쏘아리 낚시를 하기 위한 어떤 준비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렸고, 그래도 아직 많은 의문점이 있거나 또 정말 궁금한 것들, 잘 해결 안 되는 부분, 그 다음에 저 아이템은 과연 어디서 샀을까라는 것들, 또 저 아이템은 도대체 있어야 되는지, 또 저 색깔은 어디서 구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까지도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한반도 쏘아리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답변을 드리든 공개적으로 답변을 드리든 꼭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게시판에 올려주신 부분에 한해서는 제가 몇 분께는 제가 선호하는 아이템을 한두 가지씩 선물로 좀 드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편 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. 보다 더 깊은 내용, 심화적인 내용까지 다루면서 한반도 쏘아리 항상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낚시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